무좀의 범위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선택하는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분은 매주 하기도 하고요. 자, 이쪽에 보이는 요 기구가 저희 시술 체어인데요. 이 자리에 올라가서 발을 확인을 할 거예요. 양말을 벗고 이렇게 발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게 저희 보시면 저희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매번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게 사실 저희 살림살이 전체를 공개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알코올솜, 보리, 꺼져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소독등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사포를 미리 준비를 해두거든요. 이렇게 발톱을 손질을 해서 레이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석션해서 하고 있고요. 레이저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좋은지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린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저희 병원의 무좀 치료실인데요. 오늘은 무좀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좀은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데요. 무좀을 죽이는,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항진균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항진균제가 가르는 게 좀 많습니다. 기존에 내가 먹었던 약들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병용 투여가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다른 약물들과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먹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무좀 치료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항진균제들은 간독성이 좀 있는 편인데요. 기존에 간 질환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간이 있어서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약을 못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모든 난관을 겪고 나서 약을 잘 복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손톱 무좀을 치료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데는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을 다 먹는 것도 어렵고, 그 기간을 다 채워서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치료를 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 똑같은 레이저를 사용을 하더라도 병원마다 치료 성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저희 병원 꼼꼼하게 치료해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병원 노하우도 약간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실에서 이제 무좀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나서 어떤 과정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요 기구가 저희 시술 체어인데요.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무좀 환자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자리에 올라가서 발을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양말을 벗고 이렇게 발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발을 올리고요. 그럼 다음 차례에는 못 일어나서 하도록 할게요. 무좀이 그간의 과정을 좀 잘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게 저희 보시면 저희 차트인데요. 요 조명을 장착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매번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조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요. 이렇게 세션마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조명을 비추면서, 오늘 이 정도시구나 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요 장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흡진기라서 혹시 분진이 날릴 수 있어서 요걸로 이렇게 흡진을 하고요. 장갑을 끼고, 저는 여기 앉습니다. 보호구 장비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장갑을 끼고, 자, 이제 발을 확인을 했으면 먼저 손질을 할 거예요. 손질은 저희 이 환자분 한 분당 요 세트가 하나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약사항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전날 이렇게 싹 소독을 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요런 니퍼, 요런 거랑 발톱 깎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우리 수술실에서 하는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은 제가 요 드릴을 써서 시술을 해볼게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소독된 거즈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가끔 이 드릴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흡진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사포를 미리 준비를 해두거든요. 자, 이게 사실 저희 살림살이 전체를 공개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알코올솜, 보리, 꺼져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소독등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쓸 수 있도록 알코올 젤 하고요. 그 다음에 사포랑, 가끔 피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해둘 수 있도록 이렇게 소독 세트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드릴을 쓸 때도 있고 요 사포를 쓸 때도 있는데요. 요렇게 발톱을 손질을 해서 레이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날릴 수 있는 분진들은 요렇게 석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요, 네일샵에서 일부러 발톱 관리를 받으려고 네일샵을 다녔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발톱을 투과를 해서 균이 사멸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네일샵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치료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렇게 치료실도 따로 마련을 해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전담 직원 관리 하에 뭐 소독이라든지 기타 기구 같은 것들도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레이저 하기 전에 발톱을 관리하는 시간은 처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분, 40분 걸릴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번거롭고 저희도 뭐 관리해 드릴 거라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소독을 해 드려야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치료 성적이 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톱 관리 하는 거 부끄러워도 마시고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발톱 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레이저를 하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발톱 관리가 끝나셨다면 이제 무좀 레이저를 하러 이동을 하실 텐데요. 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뜨거운 거인데요. 뜨거운 레이저들은 보통 Nd야그를 매질로 하는 레이저들이고 Nd야그의 열을 이용을 해서 무좀균이 60에서 70도에 이르게 되면 사멸을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무좀균을 이렇게 하나하나 무좀 발톱 있는 부분을 레이저로 이렇게 지지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모습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지게 되면 통증은 사실 많이 없는데 아까 열이 60에서 70도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따끔따끔한 열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뜨거운 레이저들은 사실 받고 있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라든지 열감은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두어 가지의 파장대를 이용을 해서 무좀균을 사멸을 시키고 그 무좀균을 사멸을 할 때는 활성산소를 유도를 해서 무좀균을 죽도록 만들고 그리고 힐링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레이저의 시술 시간은 보통 5분에서 길게는 10분을 넘지 않는 편이고요. 이렇게 뭐 루눌라나 오니코 같은 레이저들은 시술 시간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이저 나오고 있는데 아프신가요? 아파요. 안 아프시대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신 분들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레이저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좋은지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를 이용하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이걸로 하고 다른 때는 저걸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치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치료 기간은 일단은 오래 걸립니다.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리고 작으면 좀 빨리 낫는 편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좀의 이완 범위입니다. 발톱은 대략 한 달에 1mm 정도 자라나게 되니까 손톱은 다 자라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발톱은 경우에 따라서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톱의 끝에만 무좀이 있다면 치료 기간이 짧을 거고요. 면적이 적기는 한데 발톱의 뿌리까지 침범되어 있다면 다 길어 나오는 데까지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 그 기간까지를 전체 무좀 치료 기간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치료 소요 기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진료를 보셔야지 예상치라도 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횟수라든지 간격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무좀의 레이저 치료가 한두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무좀의 범위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선택하는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분은 매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2주나 3주 간격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번 시술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엔디야그 레이저는 5분 정도 걸리고 저출력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레이저 치료를 잘 하고 가서 치료가 되었더라면 재감염을 막아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좀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욕실 앞에 있는 매트를 치워주시는 것이 좋고, 무좀이 있는 분이 사용한 네일 케어 용품들, 손톱깎이 같은 것들은 그분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소독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화나 안전화를 신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좀이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직업 때문에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발을 좀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깨끗하게 씻고 잘 건조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바빠서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양말이라도 중간에 한번 갈아 신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양말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갈아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땀 흘리는 운동을 한 경우인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젖은 발 그대로 운동화 신고 다니지 마시고, 이 경우는 운동화를 벗어서 햇볕에 바짝 말려서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었다가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육관 라카에 젖은 운동화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또 꺼내 신고 하는 거는 무좀을 매우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운동화를 2개 정도 준비하셔서 오늘 신은 거는 잘 말리고 잘 건조시킨 다음에 다른 운동화 신고 이런 식으로 2개 번갈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소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좀 환자가 있을 때 침구라든지 수건 같은 경우에는 삶거나 다른 소독을 하지 않아도 물에 잘 빨고 말리는 것만으로도 곰팡이는 잘 제거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면역 저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 이상은 신경 쓸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무좀이 있는 분들은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구두보다는 특히 일할 때는 바람 잘 통하는 슬리퍼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좀이 걸린 다음에도 또 다시 재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발가락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당뇨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무좀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하다 보면 무좀 치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 수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챙겨 먹기가 힘들어서, 먹으니까 간 수치가 높아져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좀 치료는 완치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열심히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